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의 거의 모든 도시,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 딱 하나씩만 꼽으라면 어딜까요? 과천의 대장은, 성남의 대장은, 광명의 대장은, 안양은, 수원은, 용인은, 화성은, 평택은 등등등 21개 도시예요. 재미로 해보는 겁니다. 대장단지라고 해서 현재 투자 가치가 가장 좋은 단지다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정말 재미로 봐주세요. 앞으로 언젠가 재건축해서 대장이 될 것 이런 거 말고 현재 존재하는 가장 대장단지를 하나씩 꼽아보는 컨텐츠예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이 경기도 내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도시가 될 거예요. 파주, 양주,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하남, 광주,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용인, 화성, 평택까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요 21개예요. 총 21개 도시의 각각 김포의 대장, 고양시의 대장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대장단지가 된 곳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조건을 갖추는 곳이 결국에는 좀 비싼 단지가 되는구나, 비싼 아파트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대장단지에 투자를 해라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저는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 대장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그 근처에 어디가 있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부터 할까요? 외곽 쪽부터 하겠습니다. 평택부터, 외곽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수도권이 보이죠?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어요. 평택은 경기도의 그야말로 끝입니다. 끝인데도 요즘 평택에 집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평택에서는 어디에 주택을 사요? 대부분이 고덕지구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덕지구 아니면 이 지제역 쪽. 그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요게 뭐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죠. 3세권이라는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평택이 삼성전자의 향후 반도체 공정을 책임지는 도시로 태어났는데 그 중심이 바로 이 고덕국제화 도시예요. 이 고덕지구가 평택의 대장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고덕지구에서 가장 대장인 단지가 평택의 대장이 되겠죠. 그곳은 이제 어디냐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가까워야 돼요. 일단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있으니까 이 고덕지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택 부동산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와 가까이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한 부동산의 필수 조건, 지하철역이 있어야죠. 중요한 건 지제역이긴 해요. 지제역에 SRT가 있기 때문에. 지제역 보이시죠? 지제역에 SRT가 있어서 그래서 이 지제역 역세권을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만약에 이 지제역에 GTX가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지제역과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서정리역에서도 한 정거장이면은 지제역을 가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이 서정리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최대한 서정리역과 삼성전자에 가까운 이 상권도 보면은 다 이쪽에 들어오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상권, 삼성전자, 지하철 이 위치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지금 여기 분양한 요 아파트들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입지는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오늘 컨셉이 하나를 뽑는 거라 제가 보기엔 파라곤입니다. 현재는 8억 7천만 원 정도, 33평 기준 8억 7천만 원, 8억 8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도 가장 높고, 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쇼품하죠. 이런 작은 차이가 약간의 가격 차이를 만드는 거겠죠. 상권도 바로 앞에 두고 있고, 보시면 용적률도 168로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좀 단지가 쾌적하다고 볼 수 있죠. 보시면 업무지구, 상업지구가 여기에 위치하잖아요. 서정리역, 상업지구 바로 앞에 소품화. 현재까지는 평택의 대장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파라곤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평택 봤으니까 완전 위에 양주, 또 북쪽 거의 끝이죠. 양주는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곳이기 때문에 제 말 듣고 소액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 덕정역 쪽 투자하셔서 집값 많이 오르신 분들이 꽤 있죠. 제가 이때쯤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GTX 노래 부르면서. 이 양주는 덕정역이 최고입니다. 이런 양주처럼 서울에서 먼 곳들, 강남, 종로 등 일자리 구역에서 먼 곳일수록 GTX의 의존도가 매우 크다. 여러분이 양주에 내가 투자를 하실 거면은 이 덕정역 근처가 지금 횡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프라가 딱히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GTX가 들어오는 곳에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결국엔 이득이다 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외곽 쪽의 베드타운은 GTX 들어오는 곳이 무조건 앞으로 좋은 입지예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또 좋은 거예요. 싸니까. 지금은 싸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르니까. 지금 가장 좋은 아파트는 서해스타일스죠. 이 지역주택조합의 몇 안 되는 성공 신화고요. 이 GTX 라인에서 가장 쌉니다. 현재 GTX 역세권 신축 중에 가장 저렴해요.
양주의 대장은 양주 서이스타일스 1, 2단지 같은 단지입니다. 사실상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의 끝, 남쪽의 끝, 북쪽의 끝 봤고요. 서쪽의 끝은 어디예요? 김포라고 봅니다. 김포. 더 가면 인천이고 경기도의 서쪽의 끝은 거의 김포라고 보여요. 김포는 사실 이 GTX-D 때문에 굉장히 요즘 말이 많은 곳인데 디노선이 예상대로는 안 됐어요. 장기역에서 출발하는데요. 예상대로 뭐 강남을 가진 못해요. 그래서 뭐 김부선이네 뭐네 뭐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 김포가 GTX-D가 강남을 안 가게 되면서 뭐 약간 뭐 망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지금 여의도와 용산을 직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강남 못지 않은, 강남보다는 물론 좀 아쉽지만 강남 못지않은 엄청난 교통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김포가 지금 굉장히 교통 호재가 큰 곳입니다. 뭔가 GTX-D가 예상대로 안 돼서 교통 호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호재가 굉장히 크다. 만약에 진짜 김부선으로 끝나버렸으면 정말 교통호재가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여의도와 용산까지 간다는 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큰 호재입니다. 근데 그 GTX가 어디서 출발을 해요? 이 장기역에서 출발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교통의 해계예요. 무조건. 보통은 제가 장기역에서 GTX가 출발하면 장기역이 무조건 최고다라고 하지만 이 김포는 이 GTX 외에도 한 가지 보물이 더 있습니다. 이 한강을 앞에 두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예요. 이런 특권을 가지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GTX-D가 들어오는 장기역에서 한 정거장만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운양역이 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김포 골드라인으로 운양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GTX를 탈 수 있다는 거죠. 한 정거장만 가면 GTX를 타고 바로 앞에는 한강공원 및 한강 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이 운양역 역세권이죠. 이 운양역에서도 가장 좋은 곳들은 한강 뷰가 나오는 곳들. 그러면서 지하철과도 가깝고 한강공원과는 그냥 바로 이어지고 뷰도 나오고 상권도 바로 앞에 둔 이 편한 세상 같은 그런 단지가 대전이고 근처 단지들도 이제 비슷하겠죠. 김포 대장. 김포 위로 올라가면 고양시 있고 그 위에 파주 있습니다. 파주는 사실 이 위쪽으로 크게 있는데요. 파주의 맨 남단, 파주에서는 제일 남쪽이죠. 남쪽에 뭐가 들어오냐? GTX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운정역까지. 다행히도 파주에 GTX가 들어옵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파주의 대장은 이 GTX 운정역 근처에 있겠죠. 그리고 이 운정역과 당연히 가까워야 됩니다. 여기는 뭐 한강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한강이 있어도 멀리 있죠. 크게 연계짓기 좀 어렵고요. 이 GTX A역 근처에 있는 단지들 중에 딱 봐도 보이는 게 얘랑 얘잖아요. 그리고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초등학교를 끼고 있죠. 야, 실거래가 34평이 9억 7천까지 됐어요. 9억 7천. 거의 10억이죠. 파주도 10억 시대입니다. 얼마 전엔 의정부도 10억 시대, 파주도 10억 시대. GTX 역세권 상승은 제가 아직 멀었다고 계속 말씀드려도 안 믿으시는 분들은 계속 안 믿어요. 아직 GTX가 깔리지 않았잖아요. 깔릴 때까지 계속 됩니다. 깔릴 때까지, 다닐 때까지. 파주의 대장은 운정역 역세권이고 운정역 역세권 대장은 지금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다. 10억 클럽에 곧 가입을 앞두고 있다. 다음에 이제 동쪽 갈까요? 동쪽은 양평도 있고 가평도 있지만 이런 곳들은 오늘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보는 곳들 중에 최고 동쪽은 광주예요. 광주는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광주가 요즘 많이 뜨는 게 이 판교 출퇴근하시는 분들, 판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살 데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다 근처가. 위로 올라가면 강남 엄청 비싸죠. 아래로 내려가면 분당 못지않게 비싸죠. 서쪽으로 갔더니 예전엔 쌌었는데 인덕원 청계 지금 13억, 16억이 돼요. 너무 다 비싸니까 이제 베드타운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다 보니까 좀 가까운 곳들 중에는 어디가 있느냐? 광주가 있더라. 광주는 요만큼만 가면 판교에서 조금만 가면 광주고 세정거장밖에 안 된다. 경기 광주역. 여기가 판교에서 세정거장밖에 안 돼요. 몰랐죠, 여러분? 판교와 광주가 이렇게 가깝다니. 게다가 경기 광주역에서는 앞으로 강남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의 수서역과 경기 광주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거 타면 강남도 금방 갈 수 있어요. 강남과 판교를 가는 곳들 중에 강남과 판교를 한 20분 이내로 가는 둘 다, 강남 판교를 둘 다 한 20분 이내로 가는 곳들 중에 아직도 신축 가격이 8억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8억은커녕 무슨 10억 이내인 곳도 없죠. 워낙 싸다 보니까 집값이 좀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넣어봤어요. 저는 괜찮은 투자처라고 봅니다. 경기 광주역 근처에는 아래쪽에 이 편한 세상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쭉 있는데 사실 요 5단지가 하나의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6단지 정도만 빼고는 1, 2, 3, 4, 5단지가 사실상 하나의 단지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요 한 단지에 지금 2단지가 지금 회대원이 289명 다 비스무리합니다. 합쳐봐야 한 1,500가구 됩니다. 큰 한 단지라고 봐도 무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경기 광주역의 이 편한 세상 얘가 대장 단지다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슬슬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기도 안산 볼게요. 경기도 안산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서 대박이 난 곳이 있죠. 제가 여기 집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저 덕분에 이 입지가 괜찮다는 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한 곳이에요. 이 안산에 초지라고 있습니다. 초지. 이 초지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이 펜타 역세권이 되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안산도 부동산 불모지였는데 초지역이 괜찮아지면서 막 뜨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메이저타운은 초지역 추역세권이잖아요. 9억 4천이에요. 32평이. 실거래가가 엄청나죠. 이 안산도 초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메이저타운이 가장 좋습니다. 메이저타운 프루지오 메트로단. 역도 가깝죠. 오른쪽에 화랑 유원지 있습니다. 이 안산 최고의 큰 공원이에요. 펜타 역세권, 서해선, 4호선, 수인 분당선, 거기에 중요한 거 앞으로 신설되는 KTX 그리고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다. 총 5개 노선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단하죠? 안산의 대장. 안산에서 이 서해선이자 앞으로 신안산선이 공용으로 다닐 이 노선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뭐가 나오냐? 시흥이 나옵니다. 이 시흥 최고의 입지는 어디냐? 요즘 말이 많아요. 이제 시흥 시청역 장현지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 이 105시 뜨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시흥의 대장은 105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가장 살기 좋은 곳은 105시입니다. 오션뷰도 나오고요. 마치 한강처럼 지금 살기엔 제일 좋은데 앞으로 호재가 진짜 많은 곳이 어디냐? 장현지구라고 봐요. 시흥시청역, 시흥능곡역, 장곡역 이런 쪽이죠. 그 중에서도 트리플 역세권 신안산선과 월판선을 모두 가지는 기존의 서해선까지 해서 요건 이제 시흥시청역이에요. 얘밖에 없어요. 시흥에서 외곽 쪽의 베드타운들은 철도 호재가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이거 타고 출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트리플 역세권에서 가까운 신축은 뭐 시흥시청역 동원 로얄 듀크예요. 얘가 가장 좋은 입지라고 봅니다. 신축이기도 하고 2020년 준공이란 말이죠. 현재는 뭐 5월 1일에 마지막 거래가가 찍혀 있긴 한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건 훨씬 높아요. 가격은. 결국엔 교통 깡패로 가는 건 장현지구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철도 노선들이 확정된 것들은 좀 완성되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시흥에서 조금 올라가면 광명이죠. 보세요. 광명역이랑 이게 별로 거리 차이가 없어요. 여기까지 광명이에요. 여기까지. 광명이랑 거의 붙어있는 시흥이 장현지구가. 이 광명역도 트리플 역세권이고 지금 광명의 중심은 이 철산이지만 철산, 광명, 사거리 이쪽이 광명의 중심이지만 결국에 광명의 중심은 광명역이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죠. 옛날에 어디 광명역 이 철산동에 비교합니까? 근데 이미 지금 동급이란 말이에요. 저는 결국에는 여기가 제일 좋아질 거라고 봐요. 광명역은 뭐 근처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다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광명역에 있는 신축들이 대장이다 하고 넘어갑니다. 정말 못 고르겠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광명에서 왼쪽으로 좀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부천이 있어요. 부천은 GTX를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라는 곳에 GTX B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GTX D도 들어오는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GTX D도 GTX B를 뭐 공용으로 이용하는 노선이 돼버려서 부천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는 건 없다. 아무튼 GTX가 들어오는 곳은 부천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장단지가 있겠죠. 이 철도가 깔리고 나서의 대장단지가 보시면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긴 다 산업용지라 왼쪽은 녹지고요. 운동장 있고 산 있고 오른쪽 위 여기만 지금 아파트가 몇 개 들어와 있죠. 휴먼시하긴 한데 2010년쯤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이 중에 대장이 있어요. 셋 중에 가장 좋은 입지는 어딜까요? 4단지가 역과는 가장 가깝죠. GTX와 가까운 곳이 제일 좋은 곳 아닌가요? 여긴 또 그렇지가 않은 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이 4단지를 잘 보시면 지상에 차가 있어요. 지상에 차가 있죠. 이 3단지도 보시면은 지상에 차가 있죠. 그러니까 지상에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3단지, 4단지는 지상에 주차를 한다. 이 위에 있는 5단지 보시면은 지금 지어진 신축 같지 않나요? 요즘 지어지는 신축처럼 지상에 차가 하나도 없죠. 똑같이 휴먼시한데 얘만 지상에 차가 없습니다. 아마도 맨 마지막에 완성되다 보니까 착공도 맨 마지막에 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신축의 형태로 지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5단지가 가장 좋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이 안전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지상으로 차가 다녀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아파트를 점점 더 선호하지 않아요. 뭐 입지적으로는 누가 낫네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지만 이 아주 가장 큰 차이 연차는 같지만 이 형태는 결코 같지 않다. 제 기준에선 얘는 구축입니다. 얘는 신축이에요. 제 기준은 그래요. 저는 여월 휴먼시아 5단지를 부천 대장으로 꼽고 싶습니다. 다시 광명 밑에 가다 보면 군포 있어요. 군포는 산본 신도시가 거의 다긴 하죠. 군포는 이 산본 신도시 보이세요? 요게 산본 신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금정역이 있어요. 경기도 군포시의 유일한 GTX 라인 금정역이 있고 이 금정역 앞에 보면은 힐스테이트 금정이라고 아직 분양권 상태인데 12억 1000까지 거래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13억이 넘어요. 13억이 넘는데 실거래는 12억으로 등록이 돼 있네요. 분양권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장이에요. 금정역 역세권 유일한 신축이죠. 그 다음으로는 뭐 레미안 하이어스 정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금정역 초역세권, 금정역이랑 연결이 바로 돼버리는 신축이 가장 괜찮죠.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군포는 그렇고요. 이 군포 오른쪽에 안양시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평촌 학원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범계 평촌역 쪽이 이제 안양의 중심이었고 학원가가 제일 중요했지만 이제 인덕원으로 그 중심은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인덕원의 제일 유명한 단지는 이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인데 얘가 신기하게도 의왕이죠. 자동적으로 의왕시의 대장은 나왔네요. 의왕시에서 16억 3천짜리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죠. 의왕시의 대장은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의왕시의 대장, 안양시의 대장이 다 인덕원 근처입니다. 이 인덕원역 자체는 안양시에 존재를 해요. 근데 엘센트로가 좀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의왕인 거예요. 포일지구. 여기 다 의왕이에요. 포일동 애들이. 안양 대장은 누구냐? 인덕원역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 보시면 지금 가장 비싼 곳은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예요. 인덕원역 근처의 신축이 2016년 준공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그 위로 가시면은 동편마을 4단지라고 있어요. 평촌 더샵은 2016년 더 신축이죠. 얘가 제일 비쌉니다. 당연하게도. 얘가 지금 현재 안양시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살고 싶은 곳은 동편마을입니다. 이게 동편마을은 이제 안양이라기보다는 좀 과천이랑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인덕원이 있고요. 동편마을 4단지 보이죠? 이게 동편마을인데 동편마을 바로 오른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바로 붙어있는 마치 한 지역처럼 보이기도 하는 여기가 뭐냐면 과천 직정타운이에요. 이 과천 지정타와 거의 같이 있어요. 동편마을이. 그리고 과천이 되게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환경이 한몫하거든요. 이 과천의 환경. 이 숲길이 너무 잘 돼 있고 전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사실 경기도에서는 판교가 뭐 좋다라고는 하지만 과천이랑 판교 중에 어디 살래 하면 저는 이런 곳이 좋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과천이 지정타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 동편마을까지 거의 이렇게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관양구 주변 도시 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관악산 둘레길로 쭉 이어집니다. 이런 곳이 저는 부촌이라고 봐요. 미래의 부촌. 저는 뭐 동편마을이 제일 좋은데 아무튼 현재 기준에서는 더샵이 대장인 건 맞아요. 이렇게 안양시의 대장까지 살펴봤고요. 안양, 의왕 모두 인덕원역을 이제 중심으로 하죠. 그만큼 인덕원역이 앞으로 핫합니다. 인덕원 근처에 그냥 아무거나 사도 손해보진 않을 거예요. 이제 평택은 아까 봤고 그 위에 이제 화성시가 있어요. 화성시가 여러분 되게 커요. 사실 화성시가 이게 다 화성시예요. 지금 요 큰 게 지금 다 화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곳은 거의 어디밖에 없어요? 오른쪽밖에 없어요. 동탄. 요즘 조금 알려지는 곳이 병점이나 그다음에 봉담 있죠. 이 봉담도 동탄보다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서화성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봉담도 사실은 굉장히 동쪽입니다. 화성시에서. 아무튼 우리가 아는 곳은 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동탄이고 동탄이 당연히 화성에선 제일 좋죠. 그리고 동탄의 핵은 어디냐? 동탄역입니다. GTX-A, SRT, 인덕원 동탄선, 동탄 트램들이 다 다니는 동탄역. 동탄의 핵. 이 동탄역과 딱 붙어있는 단지가 있어요. 동탄역 롯데캐슬. 얘가 지금 분양권이라 이 모양인데 보시면 오른쪽에 훨씬 구축 아파트가 실거래 16억 1천이죠. 얘가 실제로 얼마일지 좀 감이 오시죠. 자꾸 분양권을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도 뭐 단속은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8억 정도에서 20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0평대가. 동탄에서 20억이면 말 다 했죠. 여기가 대장이죠. 동탄역과 연결됩니다. 바로 화성 끝. 이제 우리가 뭐 화성, 수원, 용인은 같이 봐야 되잖아요. 화성, 수원, 용인 이쪽 이제 반도체 도시가 돼가는. 저는 강남 판교가 대한민국 일자리의 중심이긴 하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반도체 아니에요? 반도체의 중심은 여기에요. 또 앞으로 강남 판교 다음으로 주요 산업이 많이 존재하는 곳은 수원, 용인, 화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택도 같이 가는 거고요. 용인 볼게요. 용인은 여기 지금 플랫폼시티 보이시죠? 이 플랫폼시티가 뭐 당연히 나중엔 대장이겠지만 지금 플랫폼시티는 분양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수지구의 신분당선 라인들이 제일 좋죠. 이 성복역에 성복역 롯데캐슬이라고 있어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그러니까 14억 정도 형성하고 있죠 지금. 2019년 신축이고요. 여기에 좀 자웅을 겨룰 만한 게 한정거장 아래 상현역의 광교 상록 자이입니다. 여기도 가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그럼 전 어디가 좋냐? 전 이게 좋습니다. 저는 광교 상록 자이가 좋아요. 주변에 녹지가 많고요. 용적률도 보시면 165죠. 굉장히 양호합니다. 신축인데 200도 안 돼요. 2012년이니까 뭐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동과 동 사이에 녹지가 굉장히 많고 차도 없죠. 주변도 녹지가 많고요. 동산도 있고 조금만 가면 이 광교 호수도 있습니다. 신대역이긴 하지만 이 성복역이 이 상현역보다 한정거장 위라서 이제 판교나 강남과 한정거장 가깝다는 건 있지만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건 또 롯데몰도 있으니까 상권이 좋아요. 제일 아쉬운 거는 여기 보시면 용적률이 569예요. 대단지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만약에 지었다면 보통 용적률을 200 정도로 맞춥니다. 569라는 건 너무 좀 용적률이 높죠. 전 개인적으로 용적률이 이렇게까지 높은 곳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동강역이 너무
가까워지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 용적이 높아도 입지 괜찮고 뭐 상권 좋으면 잘 나가긴 하는데, 이게 부유층에서는 약간 꺼려할 수 있는 조건이라서 요즘 사실은 이게 2009년식 아파트가 2012년식 광교 상록자이랑 비스무리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축 프리미엄이 좀 지나고 나면 결국 얘가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긴 해요. 저라면 뭐 여기를 꼽고 싶습니다. 광교 상록자이를. 이건 뭐 제 의견이고, 누군가는 롯데캐슬을 더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용인을 봤으니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광교죠. 방금도 광교 얘기를 했는데 진짜 광교가 있어요. 수원에는. 광교 중에서도 뭐 그 핵은 광교 중앙역과 원천호예요. 이 원천호 근처에 비싼 아파트가 다 있죠. 일단 이 원천호를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원천호를 보는 곳들 중에 가장 좋은 입지는 광교 중흥 S클래스다. 최근 실거래는 35평 18억. 드디어 18억을 찍었네요. 얘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호수를 일단 마주하고 있고요. 이 호수를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많지 않죠.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데 이 중에서 광교 중앙역 신분당선이 가장 가까워요. 이 상권도 이쪽이 많거든요. 갤러리아도 지금 여기 있죠. 롯데 아울렛, 갤러리아, 광교 중앙역. 경기 융합타운에는 모든 이제 뭐 경기도청부터 해서 각종 공공기관의 어떤 지부들, 일자리도 많아요. 그 때문에 이 상권, 지하철과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호수가 보이는 이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앞 뒤가 공원이고요. 아무리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가 분양을 한다고 해도 중흥 S클래스를 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호수를 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이기도 하고, 중흥 S클래스를 넘는 단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수원에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수원, 공인, 화성을 다 합쳐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엔 얘는 정말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예요. 수원, 화성, 용인에서 부유층이 진짜 좋아할 만한 입지는 이 광교밖에 없긴 합니다. 사실 그 중에서 호수 뷰가 나오고 호수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약간 한강 대용이죠. 한강은 머니까 수원에서는. 자, 다시 북쪽으로 갑시다. 이제 한강 바로 위에, 방금 얘기한 한강 바로 위에 이 GTX A라인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연신내 지나서 킨텍스의 고양시가 나와요. 자, 이게 창릉 신도시예요. 연신내 다음이 창릉 신도시. 여기도 GTX 들어오고요. 대곡역에 GTX 들어오고요. 킨텍스역에 GTX 들어오죠. 고양시에 GTX A가 3개 깔립니다. GTX의 최대 수요 지역이 고양시예요. 아무튼 이 대곡역이나 창릉엔 지금 도시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킨텍스역 쪽, 일산 신도시가 여기 있잖아요. 일산 보이죠? 일산의 중심이 이 킨텍스역으로 가요. 결국에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꼽아볼게요. 자, 킨텍스역. 여기 한강 보이시죠? 한강, 그 다음에 일산 호수공원. 이 세 개가 킵니다. 일산에서는 킨텍스, 한강, 일산 호수공원. 지금 존재하는 곳들 중에 이 셋을 가장 효과적으로 품는 곳이 어디냐? 킨텍스역의 남쪽, 킨텍스 원시티. 여기가 최고 입지라고 봅니다. 현재는. 어쨌든 GTX가 제일 중요하고요. 위엔 다 구축이죠. 신축이고. 일산 호수공원도 가깝죠. 바로 앞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고요. 킨텍스 옆답게 킨텍스도 바로 앞에 있어요. 일산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기관 하면 킨텍스일 겁니다. 아마 캠핑장도 가깝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해서 현재는 킨텍스 원시티가 대장이다. 같은 경기 북부를 쭉 보다 보면 이제 의정부, 아까 양주는 봤죠? 더 위에 양주는 봤고, 의정부는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의정부역 GTX, 항상 제가 뭐 경기도는 GTX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의정부역 역세권 신축 중에 대단지라고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랑천이 의정부에서 가장 좋은 공원이 되어, 또 중랑천을 끼면서 의정부역 가깝고 2,500세대 규모의 대단지고요. 신축이고 초등학교를 하나 끼고 있는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 이름도 길죠. 얘가 대장이고 앞으로도 대장일 겁니다. 얼마 전에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30평대가 10억을 딱 찍었죠. 의정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동쪽, 남동쪽에 남양주 보이죠? 남양주에서 잘 나가는 곳들은 이 별내랑 요 진건이 있는 다산이죠.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인데, 보시면 GTX는 어딜 지나요? 별내를 지나요. 딱 한 단지를 꼽으라면 이 별내역 근처에 작년에 분양한 곳이죠. 이 별내 자이더스 탑니다. 여기를 5억 5천에 분양했어요. 난리가 났죠. 이 경쟁을 보십시오. 이 별내는 대부분 구축이라 이 동네 자체로 하면은 다산 신도시가 더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딱 한 단지를 꼽으라면 이 별내역 역세권에 들어오는, 거의 도보권에 들어오는 별내 자이더스 타가 최고다. GTX가 있으니까. 8호선은 똑같이 다산에도 8호선이 다니고 별내도 다니지만 GTX는 별내밖에 없죠. GTX 8호선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신축은 별내 자이더스 타밖에 없다. 얘가 남양주 대장이 될 거예요.
남양주를 봤으면은 그 밑에는 하남이 있죠. 하남은 보시면 이 위례도 일부는 하남이고요. 가밀지구 아시죠? 하남 가밀지구. 앞으로 들어오게 될 교산지구, 그 위에 미사 강변도시 등 정말 많은 신도시들이 만들어진 곳도 있고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입지는 당연히 위례 신도시입니다. 위례가 다 하남은 아니고요. 이 위례 신도시 중에 아래쪽은 성남이고요. 이 북위례 중에 왼쪽은 또 송파구예요. 서울시 송파구. 오른쪽이 하남입니다. 송파구가 붙어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남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죠. 위례가. 저기 위례 신도시의 북동쪽이 하남이다. 이 위례의 중심에는 위례 중앙역이 있어요. 이 위례 중앙역은 위례 신사선, 그러니까 신사역, 삼성역, 보은사역 등을 가는 노선이고요. 요게 출발을 해요. 중앙역에서. 여기까지가 송파죠. 송파죠. 하남이죠. 예. 얘가 대장이에요. 위례 신안 인스빌. 얘가 지금 37평이 17억이죠. 경기도 하남인데 37평이 17억입니다. 행정구역이 하나일 뿐 송파랑 똑같잖아요. 입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위례 중앙역 근처는 다 좋아요. 앞으로 투자 가치도 좋아요. 슬슬 이제 하남부터는 경기도 1티어죠. 최상급지들이에요. 또 최상급지 중에 하나가 이 위례 바로 밑에 존재하는 성남입니다. 성남시는 커요. 분당이 성남인 거 아시죠? 분당이. 이 성남의 부초는 분단이고요. 이 분당의 핵은 또 뭐예요? 판교입니다. 성남 안에 분당이 있고 분당 안에 판교가 있는 거예요. 대장단지는 어디 있겠어요? 판교에 있겠죠. 이 판교의 현재의 중심은 판교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은 이 오른쪽 재건축 후보지들이지만 현재 대장을 보는 날이니까 오늘 앞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이 판교역 근처의 대장 단지들처럼 될지를 보면 되겠죠.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에 판교역이 있고요. 일자리는 여기 위에 있어요. 일자리와 판교역을 봐야 대장 단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보시면 다 휴먼시아입니다. 휴먼시아라는 거는 LH죠. 휴먼시아 밭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이 있어요. 얘가 대장입니다. 판교역 바로 앞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다 가까이에 두고 있죠. 중학교는 품고 있고요. 2기 신도시답지 않게 지금의 신축처럼 차량이 다 지하로 들어가서 차가 안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얘는 휴먼시아들은 모두 차량이 다 지상에 있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2기 신도시는 대부분 이래요. 근데 얘만큼은 2기 신도시이지만 프루지오답게 빨리 신축의 형태를 띄었어요. 저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지금의 신축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를 띄고 있기만 하면 뭐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신축의 형태를 완벽하게 띄고 있으면서 모든 장점을 다 갖추고 있다. 39평이 22억 8천만 원, 한 23억 정도 하죠. 지금 8월이니까 뭐 더. 경기도 1티어 아직 안 본 곳이 과천. 과천 여기 있죠. 요 부지는 과천 3기 신도시가 들어올 3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고 과천 신도시 자리고요. 지금 과천의 중심은 여기에요. 이 밑으로 지금 과천 지정타가 들어오는 거고 이 위로는 과천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고 딱 가운데 현재 과천 구 도심이 있고요. 이 앞에 정부 과천 종합청사가 있고 과천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하죠. GTX역도 여기 들어옵니다. 요 근처 신축이 최고겠죠, 당연히. 신축은 지금 총 3개 정도가 있죠. 이 아래 보시면 과천 위버필드, 위쪽이 과천 프루지오 서밋, 과천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밋 하나, 둘, 위버필드까지 총 3개의 신축이 있는데 딱 봐도 뭔가 이제 프루지오 서밋과 위버필드 중에 하나겠죠. GTX도 가깝고 과천역이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지금 뭐 프루지오 서밋도 GTX 프루지오 서밋이나 위버필드나 현재의 정부 과천청사역과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학군도의 과천중 이게 이제 문헌중이에요. 둘 다 명문이고 근데 이제 과천중앙공원이 앞에 있어요. 여기 은근히 큽니다. 과천이 원래 이게 숲이 많아서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안양에서 말씀드렸었죠. 안양 다룰 때 그 동편마을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과천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과천의 어떤 생활 환경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되게 제가 좋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이 둘레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도심 속에서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등산 말고 등산 싫어해요. 저 등산 정말 싫습니다. 숲길 있잖아요. 숲길 숲속을 걸어요.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게 나오는 곳이 이런 과천이랑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앞에 중앙공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루지오 서밋이 더 좋은 입지라고 보긴 합니다. 굳이 따진다고 하면 그 다음 위버필드 그 다음 이제 센트럴 되겠죠. 여러분이 투자를 할 곳은 이런 곳들보다는 재건축 단지예요. 재건축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재건축입니다. 살기는 안 좋겠죠. 근데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여러분 방향성이 실거주냐 투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천까지 어느새 21개 도시를 저희가 다 본 거예요. 21개 도시의 지역별 대장 단지를 다 알아봤고요. 굳이 제가 이제 2개의 태양은 없다라는 오늘 컨셉이라 재미로 해본 거라 굳이 한 개씩을 뽑긴 했는데
뭐 그렇게 제 선택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단지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다가 얘가 좀 더 대장입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얘보다 훨씬 좋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비스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대장 단지는요 최고의 투자처는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에도 GTX 과천역 근처에 신축이 대장이지만 그 옆에 있는 주공아파트 재건축 후보지 또는 재건축이 되고 있는 지금 과천 주공들은 재건축이 되고 있죠. 걔네들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싸지만 요 신축보다 앞으로 더 비싸질 거니까 재건축이 되고 나면 지금은 얘네가 뭐 22억 하지만 얘가 신축되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더 신축이니까 뭐 23억, 24억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얘가 더 싸잖아요. 더 싼 걸 사서 이 가격이 되는 게 맞잖아요. 투자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랑 대장이랑 달라요. 요런 주공 아파트들이 대장 단지가 앞으로 되는 곳이죠. 지금 내가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해서 앞으로 대장이 되는 곳은 오늘 봤던 대장 단지들이 아니고 그 대장 단지들처럼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여러분은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대장 단지는 그냥 한번 재미로 해본 겁니다. 웬만하면 제가 재미로 하는 컨텐츠는 많이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봤어요. 그냥 갑자기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대장 단지가 되는 곳들, 앞으로 될 곳들에 주목하시라 라는 말씀 남기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곳들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잘 보시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